기훈이라고 하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어,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모평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2년 동안 고3을 좀 쳤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고3을 사진만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어머님들이 지금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엔 다시 고3을 제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고3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상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육모 지금 예상 컷이 나온 건 굉장히 높은 건 아시죠 어머님들? 근데 실제로 제 현강애 중에서도 이제 100점 맞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애들의 반응은 다 이러냐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야 문제 좋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나와갖고 평가원에서 애들이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글을 너무 못 써요. 그러니까 비문학 자체가 제가 실제로 보기 지문이나 이런 걸 보면 보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거기에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고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몽주의, 그 다음에 막 나중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어떤 이야기가 이런 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넣어주고 애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짜깁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재민아한테 돌려봤어요. 재민아이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냐 이러는데 사실 평가원에서는 그걸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들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기 용인고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갔었다고 해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3년 전에 가서 어머님들 되게 나도 그 애처럼 애를 키우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애는 좀 특이한 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애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을 때 최대한 고민을 해보는 애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에서도 1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하면 요령만 하려고 해요. 근데요, 요령이라는 건 어머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법에 대해서 아까 공부를 잘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애들이 간혹 정말 오만하게도 제가 요령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서울대 국교과를 하고 그리고 EBS에서 15년을 수특을 강의를 하고 외대부고에서 애들한테 외대부고의 꽃이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들? 이게 중요해요. 요령은 그러니까 인간 강사들이 요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우진이 요령 강좌입니까 어머니들? 전혀 하지 않아요. 현우진도 다 뭐라고 하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 말을 하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현우진은 수학에 있는 내용들은 다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국어는 어떨까요? 몰라요 선생님. 이번에 페포의 기포가 나오거든요 어머니들. 그러면 제가 대놓고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EBS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인간 강사들한테 야 페퍼하고 기포가 한자가 어떻게 돼?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심지어 이래요. 페퍼가 뭐냐면 얘들아 포도송이 모양이야. 포도의 포야. 미친 거 아닙니까? 포자는 세포할 때 포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포의 포자는 물 거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요 다들. 제가 선생님들 까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메가스터디 미대 다니다가 지금 일탑에 있거든요. 자 김승기가 어디 있죠? 대성마이력에 있나요? 자 공대 다니다가 지금 국어생으로 완전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어 전공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국어 전공자는요 문학밖에 못해요. 그리고 문법하고요. 그리고 비문학을 다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요령으로 접근해. 그렇지 않습니다. 요령으로만 접근한다면요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비유하자면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느 날에 가서 11월 달에 가서 대어를 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고기라는 건 이렇게 잡는 거야.
자, 미끼를 넣어가지고 던져. 그럼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를 그걸 1년을 가르쳐요. 그렇게 낚시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끼를 껴서 던지는 것까지는 요령이 맞죠. 근데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비문학에서 우리가 논지전개 방식을 뭐 1년을 배웁니까? 정의, 비교, 대조, 유추, 예시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근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봐라. 사상의 이제 기출 분석하면 이러겠죠. 사상의 자유 이론이 있네. 이걸 비판하는 게 있어. 자 요거 대조. 자 차이점 보고 문제 풀어. 이거를 왜 듣고 앉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최대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EBS 연계 정책의 50%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3%가 연계가 됐거든요. 자,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못 낸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학을 너무 평이한 소재를 가져왔어요. 어려운 거 딱 하나 있었거든요. 정지용의 숲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맛이 어렵겠죠. 고전적이니까. 그거 하나만 잘 못 읽고요. 나머지 홍길동전 나오고요.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 미친 겁니다. 나룻배 이야기는 너무 쉬운 작품이에요. 어머니들 고등어하면 다 하근찬 아닙니까?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 부잣지간에 그건 어머니들이 알 거예요. 하근찬은요 우리나라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예요. 징병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나룻배를 띄우지 않고 도망가는 사공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컷은 놓고 현역 아이들은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느냐? 이건 이게 있는 거죠. 현역 애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육모 응시자 수가 역대급으로 최대라고 하잖아요. 졸업생이. 지금 N수생이 9만 7천 명 정도 응시를 했거든요. 9만 7천 명을 했다는 건 작년에 55만 중에서 18만 명 정도가 N수생이었어요. 이번엔 적어도 19만은 그냥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애들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재학생만 대상으로 뽑는 전형이 되게 많은 거 들으시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현역 애들만 뽑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많은 과에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애들은 재수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왜냐면 재수생을 아예 뽑지를 않겠다고 했어요. 현역을 위해서만 TO를 남겨놨다고 해요,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수생이 말 그대로 지금 수능에서 3분의 1이 봐요. 3분의 1이 보는데요. 1등급은 4%밖에 안 돼요. 2% 7%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이 더하잖아요. 그러면 23% 안에 들어야 3등급이 나와요. 사실 3등급은 의미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최저 지키고 최저를 맞추고 이럴 때도 2등급까지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 만약에 재수생이라면요, 애들이 요령을 스스로 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EBS 수특이 나오자마자 수특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번에 너무 힘들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EBS 수특을 700페이지를 10주에 걸쳐서 가르쳐줬어요. 사실 애들도 너무 힘들지만 제가 죽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70을 제가 분석을 해줘야 되면요, 이번 수특에 정말 인문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문이 계속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 오답률이 그냥 어디서 나왔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려볼까요,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그냥 이번 시험이 어땠구나 이렇게 들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요, 4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수능 오답률 탑 15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과학이 오답률 1위였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문법이 아니고 그냥 정규 수업을 좀 보셔야 돼요. 요 뭐가 더 필요해 써 있는 거. 그리고 2번이 문법 문제였고요. 3번이 법률 문제였습니다. 4번이 그리고 지랄 맞았던 철학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 문법, 철학, 문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육모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제가 오답률 높은 거를 쭉 가져왔어요. 우선 화법과 작문은 오답률 1위가 화법과 작문이 나왔어요. 이건 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5번이 오답률 1위가 제일 높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아마 이럴 거예요.
시간대로 풀다가 마지막에 정보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오답률 2위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오답률은 이 문제였어요. 온라인상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법적 제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의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드실 거예요, 어머님들.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뒤로 가시면 두 번째가 현대시 수필 작품의 공통점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1위였던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아이들이 이건 요령이 없는 게 맞아요, 어머님들. 왜 그러냐면 선택지를 봤을 때요. 상황 대비잖아요. 그러면 사실 2번에 공간 이동이 있고요. 3번에 계절 흐름이 있고요. 4번에 말 주고받는 거 있고요. 5번은 가상의 상황 설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건 1번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 작품 다 공간의 이동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시와 수필이 묶여 있는데 근데 상황의 대비는 이번에 까다롭기는 했어요. 사실은 상황의 대비가 정확하게 막 어떤 어휘의 두 개의 상황 대비가 아니고요. 어떤 노년이 대하는 꽃에 대한 거, 그다음 청춘이 대하는 꽃에 대한 거,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비를 줬거든요. 근데 이건 요령이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들이 뭔가 줬을 때, 이거는 세 작품 다 들어가기 되게 어렵겠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할 때 무조건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는 외우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구법 안 나오기 어려워요. 서리법 안 나오기 어려워요. 영탄법은 100%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구나 보다 로다로 끝나거든요. 감탄사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고전 시간은 영탄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요령이야. 근데 제가 이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까요? 별로 안 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령은요. 처음과 현장에서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능 가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죠? 그럼 요령으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사실 요령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정말 말했던 형편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노비제도하고 서양의 노예를 묶어놨어요. 우선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노비하고 노예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노비하고 서양의 노예가 같습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너무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5번이 답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앞에 게 틀린 건지 뒤에 게 틀린 것도 인지도 애매할 정도로 글을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노예제라는 말은 보기에 마지막 보면 마지막 줄에 노예제라는 말이 나와 있어 어머니들. 근데 앞에 보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했대요. 근데 5번 선택지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회제도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의 당위성이라고 나는 썼어요. 그러면 애들은 노예제는 반대했는데 자신의 주체적 노력이면 이건 사회제도를 변화한 거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요. 어떤 글을 볼 때 글이 잘 안 들어오면 다른 사례를 빨리 스스로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흑인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대성공한 흑인을 내세워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야? 오프라, 인프리, 그 다음에 마이클 조단.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면 어떤 문제가 되겠죠? 이 흑인의 차별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랑 그 다음에 이익은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라는 걸 막 줬다고 막 나오거든요. 앞에 내용이. 이익은 실학자 중에 정약용의 스승이거든요. 제가 정약용이 이번에 나와서 애들한테 이익이 정약용의 스승이야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이라는 거는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는 만큼 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번 시험에서 잘 본 애들은요. 우선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재수생 중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요령별로 공부하는 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스스로 수특을 풀긴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요령으로 집착하는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걔네들이 다 성공하지도 않고요. 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다수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재수생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지금 현역 애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N수생들과 대결하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이 수특을 혼자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머님들 수특 지금 애들 풀으라고 한 거 한번 봐서 하나라도 기억나는 거 있는지 물어보세요. 거의 기억 못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수특의 어려운 것들을 사실 건드려주지 않았어요. 비문학이 다. 그래서 비문학도 쉽고요. 그리고 소설도 쉬운 걸 건드린 거예요. 나룻배 이야기는 지금 수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만간 수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안하고 수특강은 기본적으로 3회독은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12회를 현장에서 합니다. 그럼 제가 2년 전 이전에는 이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시대인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시대인재가 더 좋은 거야?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번에 육모 직전에는 한수 모의고사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즌을 전체 모아서 구매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애들이 진짜 문제 푸는 양으로만 승부하려고 하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대인재나 이감은 1회분 모의고사를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수를 한 거예요. 그냥 한 수? 할만합니다. 근데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만들어내고요, 애들이 그냥 맞고 틀렸다만 하잖아요.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화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퍼 문제 같은 걸 잠깐 보시면 7번을 보세요. 7페이지. 지금 보시면 4, 5위 문제가 사상의 자유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고요. 기억 이론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 이론, 그 다음에 비판하는 이론, 그 비교 대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5번이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이거는 비례 반비례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사실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좋은 문제였어요. 이것도. 근데 저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요, 모평 분석을 해줄 때도 야 이건 진짜 안 좋은 문제야 라고 이야기는 해줘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100점 맞은 애한테들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번에 문학은 너무 쉽지만 비문학이 진짜 선생님이 볼 때는 내가 풀어도 짜증나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가 풀면서 내가 이상한 건지 문제가 이상한 건지가 너무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대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한테. 문제는 100%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당황을 안 해요. 어떤 생각이 돼야 되냐면 와 이건 정말 검토 엉망으로 하셨네. 그런데 나는 수험생이니까 풀어야지. 그래 그러면 선생님의 취지를 봤을 때는 요거에 답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풀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아는 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 그러면 요령으로 접근하면서 삼수하면서 많은 내용을 봐서 자기도 모르게 요령 플러스 내용이 들어온 애들이 성공하는 거고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자꾸 요령을 생각하시는데요. 요령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특도 3회독하고 수안도 3회독하고 수능 사설 모의고사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걸 엄청 분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연계는 50%잖아요. 그럼 나머지 50%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지랄맞은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비례 반비례를 미친 것처럼 하고 문장이 너무 펴요. 연결고리가 너무 안 맞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요령이에요. 그때는 요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내용 이해하지 말고 그냥 비례 반비례니까 그래 지름이 커? 그러면 반비례가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정말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요령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공부를 할 때 요령을 풀고 하는 애들이요, 보통 수능에 가서 제가 80% 이상은 그때 생각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엄청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문 하나 놓친 애들이 태반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라는 건요, 평상시에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별로 안 좋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짐은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최대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구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10초 동안 할 때 너무 힘들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사실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효율성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3 가르치는 거랑 고3 가르치는 거랑 제가 고3에 얼마의 시간을 더 쓸 것 같아요? 10배 이상 더 씁니다. 근데 딱 한 번 하고 있어요. 제가 중3은 대전에서도 하고 천안에서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가성비가 겁나 떨어지죠. 그래서 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중도 하차해야겠다. 근데 그냥 제가 약속했으니까 이번까지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만약에 보내주고 싶으면요, 애들한테 요령요령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거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애들이 요령을 모를까요? 비례, 반비례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비례, 반비례 화제가 다른 게 들어올 때 어려운 거예요. 생물 화제 들어오면 쉽지 않죠. 안 그러겠어요? 폐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면 장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 기포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갔을 때 압력의 크기가 나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문과 애들은 뒤지죠. 속된 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현장이니까 요령을 그때는 해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번부터 45번까지를 다 요령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시간 겁나 걸리고. 사실은 50%는 보고서 이거구나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시간이 엄청 세이브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시간을 놓고서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성적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 진짜 이거를 너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가 요령을 잘 가르쳐 주니 이건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속된 말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글을 잘 읽는 분은 어느 누구도 요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읽으면 보여. 이게 어머님들 날아가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것만 정답이에요,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시간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에서 내용을 저만큼 짧은 시간 내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국어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시겠죠? 이번에 김윤식 나오고 박영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육일주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학자 이익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매년 수능이 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문 사상에는요 5명 정도 이상의 철학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요 진짜 아는 게 별로 없긴 해요. 국사 교육이 우선 너무나 망가져 있어가지고요 국사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보통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개화기 이후의 사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작년에 박은식이 나왔고요. 막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런 것들도 애들이 들어보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밑줄짝 하면서 이 문단 끝에 이 내용이 있지? 자, 밑줄 그어놔. 그리고 여기 문제 있지. 근데 솔직히 제가 그래서 육모 해설을 할 때요. 애들이 하도 요령요령 말해서 두 문제를 그렇게 풀어줬거든요. 저 자체가 회의가 와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주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읽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얘들아 여기 있네. 자 4번 선지 보면 이거랑 충돌하잖아. 이걸 내가 왜 해줘야죠? 그거는 지가 보다가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뭐랑 똑같냐면요. 숨은 그림을 애들이 찾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 썼어 하고 주는 거랑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나면 그 다음은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낚시하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요령을 인지하면서 계속 다양한 고기를 낚아봐야 해요. 그래서 고기를 낚으면서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이런 애에 별로 높지 않은
깊지 않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네. 아, 비늘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문어하고 낙지는 이런 차이가 있네. 라고 해야 나중에 실제 물고기를 잡을 때 물에서 조금만 나와도 얘를 금방 파악하지 않을까요?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 물고기를 잡고요. 물고기를 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리고 나는 물고기는 잡았어. 나 못 잡았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수백 마리를 놓고.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가서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몰라요. 그냥.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사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애들이 이제 사실 어머님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갈지 정시로 갈지 학종으로 갈지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아이가 그래도 최저를 해야 돼서 국어를 최소 2등급은 맞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강사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과목이 사실 국어긴 해요. 국어는 자기가 해야 할 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강사는요, 그냥 애들이 크게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왜냐면 너무 다양한 화제니까. 제가 고3이어도 몰랐을 거예요. 애들한테 여기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럼 몰라요, 애들.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모르죠. 그건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주고 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화제니까 다시 한번 읽어서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잘할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설모의고사 12회분을 할 때는 애들이 30분 먼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80분 문제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강의를 해줘요. 그럼 그때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통의 사설 모의고사는요 2가지로 좀 진행이 돼요. 일반적으로요. 하나는 시험 문제를 풀고 그거 자체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자기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푸는 시간만 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그것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자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전자는 저는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 와서 문제 풀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현장에 맞춰서 시간 재가지고 풀고 나면 이런 게 되게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지문을 주게 될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어렵게 읽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나온 화제가 3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서로는 너무 쉬운 거였고요. 그냥 훑어보고 리사이터하고 뭐 이런 SQ3R이라는 원칙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6모 직전에 제가 한수하고도 애들이 풀어서 그냥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3개 지문이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국어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아까 말했던 이익의 사상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된 사회글이거든요. 그리고 폐포와 관련된 생물글이에요. 자, 이 3개를 줬을 때 제가 요령을 떠나서요. 뭘 읽었을 때 제일 제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사상입니다. 그게 먼저죠. 그리고 생물이 저한테는 취약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생물을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렇게까지 폐의 기능을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폐 안에서 계면활성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배우진 않죠,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요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상까지 요령으로 가서 계속 내용을 보잖아요. 요령으로 보잖아요. 그럼 시간은 더 걸려요. 이게 시간이 애들이 맨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령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EBS 대표 강사인 시절에 EBS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이 회의실에 갇혀가지고요. 그러면 윤혜정 선생님, 남궁민 선생님, 김철회 선생님, 저 이렇게 4명이 보통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밖에다 휴대폰 맡기고 4명이서 이렇게 마주 앉아서 큰 테이블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우선 누가 제일 먼저 풀 것 같아요? 저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그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요. 요령이 없는 거죠. 국어는 편의상의 문제예요. 수학은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몇 번이 무조건 제일 어려운 거예요. 22번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어는 45번이 무조건 어려워요? 말도 안 되죠. 그냥 편의상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걸 먼저 푸는 건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시험지 검토하라는 시간을 5분 전에 주잖아요. 종 울리기 전에. 그때 스캔을 해야죠. 어떤 화제가 나오고 있구나. 먼저 딱 보고 닫아요. 근데 스캔할 때 이렇게 보면 부정행위니까 당연히 요런 걸 이렇게 넘기겠죠. 그러면 6월 달까지 말도 안 돼. 홍길동전이 나오다니. 율도구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김명희는 그 나무 선생님이 가르쳐줬었는데 김명희는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뭔가 늑된 나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구나. 네가 좀 느리지만 나중에 분명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단풍도 맺게 될 거야. 이런 늦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는 시거든요. 배운 시거든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페포가 나왔네. 어렵겠다 좀 나한테는. 이걸 생각하고 시험 것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건 뒤에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페포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운 게 하나 있죠. 그냥 버려도 1등급 나오는데 무리는 없거든요. 어머니들 보통 6월이 쉽잖아요. 그럼 수능이 불수능이 됩니다. 국어는 무조건 그래요. 최근 5년은 무조건 그랬습니다. 왜냐면 원래 6월 목표는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육모가 쉽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불수능인 거 찾아서 가서 보십시오. 무조건 그랬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육모는 조금 어느 정도 되거든요. 작년이 육모가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1컷이 95 정도였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어땠죠? 불수능이었죠. 보통 그렇게 돼요. 왜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평가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모는 좀 어렵게 줘요, 애들. 조금은 어렵게 줍니다. 왜냐면 구모를 쉽게 줘야 되기 때문에. 구모를 어렵게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 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은 구모를 쉽게 주고 육모는 조금 난도를 작년 수능보다 높게 주거든요. 근데 이번은 엄청 낮게 줬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낮게 줬다는 건 남아있는 수특의 주요 화제 있죠. 어려운 것들 그걸 남겨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특의 비문학은 무조건 어려운 화제를 주는 거지 쉬운 화제를 절대 주진 않습니다. 사실 까다로운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특하고 수완에 어려운 걸 남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애들의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런 말 많이 해주지 마세요 이래요. 진짜 저랑 친한 애들은 쉬는 시간 와서 선생님 뭐 생각해라 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하지 말래요. 안드로메다로 가입돼요 애들. 아무 생각 없다 애들. 그냥 선생님 애들한테 숙제 겁나 줘서 그냥 그거 풀게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제 양심상 안 돼. 대치동 선생님들 이렇게 주는 거 알죠? 알아요? 시대인제 제일 잘 나가는 게 강은양이었다 김은양이었다 강은양 된 선생님이거든요. 여자 선생님 숙제 이렇게 줘요. 진짜 일주일에 이렇게 받아.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받아가거든요. 진짜 자료비가 어마어마 비싸요. 다 막. 그러면 근데 애들은 많으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풀어요. 그리고 풀고 동그라미 X만 하고 그냥 됐어 이렇게 봐요. 그거 왜 공부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노는 게 맞아요. 그때. 차라리 탐구하는 거. 어차피 요령은 다 알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능 가서 요령대로 풀라고만 하세요. 국어 공부 왜 하고 왔습니까? 시간 아끼는 게 낫죠. 저는. 이게 아주 제가 보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선 수특을 안 했잖아요. 무조건 수특 풀으려고 근데 말을 듣지가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우선 제 현장 애들은 수특은 다 풀었거든요. 정말 700페이지를 10주 동안 풀 때 애들이 막 헉헉댔었어요. 진짜.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미쳤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우선 이렇게 대독을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 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을 다시 환기하면서 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제 수업을 안 들었으면 EBS를 풀게는 해주셔야 돼요. 이건 꼭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치동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학원이 국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어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를 하고는 가야 해요. 그러니까 수특을 너무 안 푸는 애들은 성적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워낙 문학이 쉬웠기 때문에 연계 체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능에서는 문학이 조금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전시가도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 이번 고전시가도 쉬웠어요. 만전쯤 별사야. 뭐 얼어 죽어도 좋아. 너랑 있으면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 고려 가운데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연계 체감을 못 느끼는데요. 연계가 됐다라는 걸 느끼는 애들은 보통 EBS를 꼼꼼히한 보는 애들은 다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학원 강사 중에서는 EBS가 되게 중요해를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럼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얘는 EBS만 해주려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왜 EBS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EBS 연계 정책을 처음 펼쳤던 대통령이 누군지는 기억하세요, 어머니들? 누구였죠?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제가 EBS 대표 강사였어요. 그때 평가원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불도저로 밀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1등급 아이보다는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떠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때 했던 대표적인 교육 정책 두 개가 외고 죽이기하고 EBS 연계 정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외고 저희 학교 제가 외대부고 있었으니까 외대부고 교장 선생님이 그때 엄청 빡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구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사고로 바꾼 거예요. 외고를 죽이니까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그때 자사고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면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사실은 EBS를 안 해도 될 수는 있죠. 근데요,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EBS라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해요? 이걸 하고 나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부모하고 수능 때요, 1등급이 30%가 바뀌어버려요. 명심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EBS. 근데 EBS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줄 알아요? 이것도 선생님들의 게으름이에요. 수특을 다 풀기 쉽지 않아요, 선생님. 매일 강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만 돌려야 돼요. 왜냐면 기출은 누적이니까 좀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특하고 수화는 완전 새로운 글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때 애들은 짜증내죠? 나는 힘들죠?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 안 해요, 선생님들. 정말요. 학교 선생님들은 해줄까요? 못 해주세요. 그럼 EBS 뭐라고? 선생님 수특이 새로운 글입니까? 수특은 다 새로운 거죠. 기출은 누적이라도. 그럼요. 수특은 새로운 수특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특 화제는 다 인문, 사회, 법률 이런 게 다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수완도 그렇고요. 그래서 완전 새로 보는 화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어머님들? 정보 비대칭이 이번에 수특에 들어온 개념어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준 문제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재였고요. 표면 장력이 이번 수특에 나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폐하고 연결시킨 거고 이런 게 연계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표면 장력 글을 제대로 읽은 애들은 폐 적용을 할 때 잘 읽겠죠. 좀 훨씬 수월하게. 근데 표면 장력을 잘 몰라요. 만약에 문과 애들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읽기가 어렵죠. 표면 장력이라는 게 액체들의 분자들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수특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하면 사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해 먹으려면 표면 장력이라는 핵심어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수특에 줬어요. 이게 연계 정책이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본 거예요. 애들한테 소재를 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50%는 낼 거야 하면서 준 거야. 그거 봐야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요. 8페이지 이제 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득점 비법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건데요. 계속 강조한 게 EBS에 있는 건 무조건 봐야 되고요. 2번은 수능에 제시되는 필수 개념을 꼭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표면상의 특징이나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 이 정도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3번은 수능 기출 분석은 해야죠. 그리고 EBS도 해야 되고 사설모 분석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해요. 수능에 출제된 화제를 예측합니다, 사실. 그래서 애들이 끝나고 났을 때 선생님 말한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측 보통 안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요. 재미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엔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이제 막 해요. 그러면 야 이거는 작년에 나왔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과학 쪽에서는 양자도 되게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엄청 중요하게 나왔어요. 근데 시성이 있답니다. 작년에는 로봇이 나왔거든요. 액추에이터. 재작년 AI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제가 볼 때는 HBM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워낙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거죠. 그리고 GPU도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양자도 되게 중요하고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큐비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톡을 공부 안 하면 큐비트는 또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큐비트 막 나와요. 그럼 큐비트 막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출제를 하실 때 큐비트 설명을 잘 해주세요. 교수들. 왜냐면 EBS에 있었잖아. 이렇게 버려요. 근데 이제 안 읽으면 아하 이렇게 되죠. 근데 아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이에요. 이건. 최소한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만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애들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거는 해라.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수특하고 수화는 꼭 한 다음에 사설보기사를 풀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설보기사는 무조건 연계예요. 근데 로 데이터를 안 보고 연계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래요? 그거 좀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저 나가도 될까요?